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많이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시장이 연말 배당락 이후로 많이 떨어지는 흐름에서요. 어제 기분 좋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보였을까라고 하면은 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고민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요.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일 반도체, IT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좀 이른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장의 지수 방어, 박스권으로 가려면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요.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요. 실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가 위축될까봐 정부에서 기업들을 좀 돕겠다라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런 부분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거의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축된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세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폭이 좀 컸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기업들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지금 시장은요 뭔가 호재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반등의 어떤 호재거리가 우리가 이런 이슈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거죠. 돈의 흐름입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어제 상승을 보여주고요. 조금 흐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1,800억대 정도 수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 수급 자체는 코스피 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코스닥 쪽에 대한 매도 하락폭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조정성 느낌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오른 게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 일부 눌림성이 나오는데 테마주들의 흐름성이 조금 개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드론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드론 테마주들의 움직임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무인기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쪽 지역으로 침범했다라는 얘기가 속보로 좀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관련성에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따라갈 테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ES 관련된 CES 쪽 관련된 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CES 쪽 관련된 게 너무 섹터가 다양하고 그리고 CES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는 쪽을 조금 체크해 보면요. 외국인들은 오늘 역시 전일 있었던 삼성전자나 IT 쪽에 대한 부분들 갭을 띄어서 조금 약간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매수 관점을 계속 외국인들은 모으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 갭을 조금 띄었다가 보합권에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5% 이상의 시가 갭을 띄었습니다만 좀 조정폭에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이 도는데 그 순환이 리오프닝 쪽, 리오프닝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리오프닝 개념보다는 우리가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가 있고 경기 소비재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 성향을 좀 띠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라는 부분들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방어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쪽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업종들이 좀 양호한 흐름성을 보이고 있고 근데 오늘은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결국 증시가 경기가 회복할 때 나타나는 회복주들의 흐름이 좋다. 어제 반등을 했던 IT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성에 있는 리오프닝주 포함해서 거기에 또 면세점, 호텔, 면세 같은 경우 역시 소비하고 직결되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됐을 때
그 회복에 대한 소비에 대한 지출이 가능한 뭐 자동차도 포함되겠지만 현재는 백화점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수급이 쏠리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쏠려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순환하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제가 리오프닝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게 스타트 라인이 필수 소비재, 리오프닝이라는 중국 관련된 타이틀을 지고 있습니다만 소비재가 스타트 라인을 끊고요. 그리고 회복주로 들어갈 수 있는 IT, 반도체 쪽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경기 소비재가 연결되는 순환 구조로 가고요. 그쪽에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방어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바이오 쪽이 또 일부 반등이 나오고 그런 형태로 순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일단은 1차적으로 뭐 지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IT 반도체가 올라야 지수의 흐름성이 뚜렷해지니까요. 그 부분에서 2240포인트를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반등의 어떤 정점을 일단 뚫어야 될 부분은 2290포인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을 위쪽으로 안착하고 유지한다면 시장은 큰 박스권의 형태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위쪽 상단은 꼭대기가 아니고요. 그 밑에 쪽에 좀 있는 2390포인트대 정도 가면은 또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는 박스를 유지하면서 순환하는 느낌의 구조를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좀 강한 섹터가 나타나기도 할 거고요. 지금은 재료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됩니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듬을 타지 못하는 상황도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듬을 조금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템포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목받는 당일의 주도적인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을 기다리면 내려옵니다. 그게 다시 또 순환하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이평으로 본다라면 5일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거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훅 떨어지는 게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하죠. 떨어지는 거를 이미 오른 정배열 상태에서 눌리는 종목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이 현재 리오프닝 쪽에서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리오프닝은 일단 두시면서 내 포트에 섹터로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시장 상황보다도 더 궁금한 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서린 바이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13,500원에 비중은 8%예요. 13,500원의 비중은 8%요? 예. 왜 샀어요? 계속 떨어지고. 바이오도 요새 또 막 뭐 중국에 뭐 어쩌고 뜬다 이래가지고 또 사놨더만 또 계속 떨어져가지고. 바이오도 이제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뭐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 괜찮아요.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약간 꺾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건 우리나라 시장이 저번 배당락 이후에 좀 떨어진 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회가 될 거라고 봐요. 13,000원대라 같으면은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는 떨어졌다라는 것보다 그냥 기다렸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서 7, 8월 달에 좀 매집성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건 우리가 아니고 어떤 주체, 세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뭐 외국인이 올렸든 누가 특정 인물이 올렸든 시세를 만드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 돈 많은 슈퍼개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끌어올리는 어떤 시세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뭐 앞에 워낙 큰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내려왔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려져요. 그럼 또 개인 투자자분들 본전에 팔고 나가면 조금 더 가고 뭐 그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라오면은 더 안 떨어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바이오 쪽도 제가 아까 시장 설명했을 때 뭐 순환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순환할 때 오르는 쪽이 아닐 때는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유지하셨다가 네. 얼마까지 오면 매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러면 매수가 오면 매도하세요라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내가 사고 떨어졌을 때 조금 그 폭이 좀 크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네, 10% 이상 네. 정도 좀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럴 때는 올라왔을 때 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가길 바랬는 거예요. 맞죠, 어머니? 네, 네. 내가 사고 바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떨어졌잖아. 그럼 내가 네.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간 건 맞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기준을 딱 정해 놓는 거야. 다시 돌아오면 아, 내가 떨어진 건 생각하지 못했다. 원래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돌아오면은 내가 어차피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 준 거니까 절반을 파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본전을 팔을까요? 네, 본전의 절반을 팔아라요. 절반 절반만 매도하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3,500원 오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다만 지키셔야 될 거는 일단 반틈을 팔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3,500원은 반 4% 팔고 4%는 조금 나눠봐볼까요? 그거 놔두고 올라가면 한 14,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걸 꼭 예.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오면 네네. 꼭 거기서 다 들고 가지 말고 절반은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지금 떨어져가지고 매일 거면 빨리 팔고 싶어요. 네, 올라오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만도요. 만도요. 예, 55,000원에 15%예요. 55,000원에 15%요. 네, 1년 반 됐거든요. 멘토님한테 제가 상담 받은 지가요. 네. 어. 저는 들고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네.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그냥. 예, 네. 추가 매입은 더 안 되고 이래서 네.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될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계속 박스권인데 계속 그냥 55,000원 가까이에 왔다가 또 내려가고 갔다가 또 내려가고 갔다가 내려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네, 52,000원이라도 할 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잘 안 팔려. 또 내려갔다 또 매수가 오니까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매수가부터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대형주에서는 저는 좀 체계적으로 조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두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딱 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응할 금액과 조금 그 대응했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사지 않고 딱 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더 살 여력이 안 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올라오면 줄여야겠죠. 그죠? 비중을 좀 줄이시면 돼요. 자동차 쪽이 뭐 마냥 안 좋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주가는 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 경기 침체가 온다? 증시는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는 지금 온다 해서 이미 오고 있는 과정에서 저 밑으로 갈 거야. 근데 거기서 올라올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또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 한 53,0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한 52,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서 조금만 줄이세요. 조금만 줄여놓고 더 살 여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줄여놓고 나머지는 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몇 분기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데 한 3개월 정도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2월 달에 좀 변곡이 생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제조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2월 달에 변곡이 생기는데 뭐 그 방향성이 내리는지 위쪽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올라와 주면은 저는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강 MNT를 네, 지난번에 내가 전문가님한테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2만 3천 원에서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구나. 내가 그 가격이 왔는데도 못 팔았어요. 네. 욕심을 좀 부린 거죠. 올라갈 그렇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그 뒤로부터 계속 그냥 살살살 흘러내렸더니 오늘은 또 좀 빠져버렸네. 네, 이게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졌죠. 이제 뭐 진짜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네, 지금 내가 놓친 손절도 거잖아. 못하고. 어떻게? 네, 내가 놓친 건데 어떻게? 그죠? 글쎄. 네, 그러면 하는 그 욕심을 하는 부리다 말이 아니다 없어요. 싶을 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전에도 지금 앞에 상담 제가 2개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떨어졌다가 돌아와 줬다. 그러면 전부 다 하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팔면은 더 간격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서 또 팔기가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다 와서 조금 더 오르겠거니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걸 떠나서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하락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기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기준을 정해요. 내가 샀는데 내가 매수해 있는 가격대에서 뭐 10% 빠질 수도 있고 20%, 50%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많은 개인주분들이 뭐 크게 빠진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빠졌을 때 내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좀 적게 빠졌으면 매수가가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면 돼요. 무조건 일단은 반틈 팔고 기다리면은 떨어져도 내가 이미 반틈을 본전에 팔았으니까 지금 이체 팔아도 손실이 막 5% 이내로 좁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합치 보면요. 그래서 항상 이건 절반을 팔아야 되는데 저는 좋지 않아요. 상강 MAT는 너무 높아요. 좋지 않다라고 봐요. 이거는 한 번의 기회를 놓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가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번 기술적 반등이 줬거든요. 이게 위로 시세 더 갔기 때문에 들어와서 반등을 준 건데 박스는 요 안에였기 때문에 그 상단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치고 나갔던 부분이 오히려 밑으로 쭉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본인의 어떤 본인의 어떻게 실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뭐 반틈이 다시 올라오면은 위에서 팔면 또 그만큼 손실폭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비중 줄여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본인의 실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겠지만 이 기술적인 게 멘탈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기회를 놓쳤다,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바라보는 것밖에 없이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선택을 해줘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버리시고요. 그러면 다 잃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손실이 뭐 100이라고 하면 50을 잃는 거지만 50 정도는 들고 가고 만약에 아래쪽 하단에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뭐 풍력 쪽이나 이런 쪽에 좋은 이슈가 붙으면 그 팔았던 비중을 다시 또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멘탈적인 부분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절반 정도는 매도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선택을 잘 안 하는데 멘탈적으로 못 이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서 올라온다라면은 뭐 풍력 쪽 아직 제로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조정에서 다시 추가로 산다는 계획에서 저는 비중 절반을 축소 의견 드리고요. 혹시나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뭐 한 15,000원대 쪽으로 좀 떨어진다 싶으면요. 한 번 더 연락 주시고요. 절반이 나머지 위로 올라온다라면은 올라와도 연락을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줄여놓고 멘탈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매진 누미스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맵진 누미스. 랩지노믹스. 예, 네, 매수가 9,200원에 10%. 6,700원이요? 9,200원에 10%. 9,200원, 10%? 네네. 예. 좀 기다려 볼까요? 처음에 해도 되나요? 추매요? 제가 뭐 아무 얘기하는데 벌써 그냥 기다려 보자 그러니까 벌써 추매가 얘기가 나와요. 추매에 대한 부분들은 예. 조금 뭐 현금 여력이 좀 단단하게 가지고 계세요? 한 현금 비중이 한 30%, 40% 갖고 계세요? 없어요. 없죠. 아니죠. 근데 뭐 저 추매를 보면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아니, 계시고요. 가격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올 것 같아요. 한 번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안 늘려서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단가를 떨어뜨려도 어차피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시간에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해서 매수가 왔다라고 더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건 뭐 제 기준인데 자꾸 제가 뭐 자꾸 이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좋은 습관이니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요. 이거 한 번쯤 저는 시세 나올 거라고요. 진단키트 뭐 시젠 쪽도 최근에 밑에 조금 약간 잡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뭐 재료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엮여서 한번 올라올 것 같으니까 8,400원, 500원대 정도 오면요. 그 위쪽에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한 5% 이내로 들어오잖아요. 손실료 5% 이내로. 그럼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분명히 한번 올 것 같고 이거는 수익을 바라고 내 본전에 정확한 가격에 팔아야지라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이 내 매수가 근처부터 잔뜩 쌓여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뚫을 수 없으니까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오면은 한 8,500원
정도 위쪽에서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거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부국철강을 그냥 잘못 샀어요. 높이 샀어요. 네, 잘못 산 거 아는데 왜 계속 들고 있어요? 아유, 그냥 싼 거 사봤자, 팔아서 사봤자,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900원에 10%예요. 5,900원에 10%요? 네. 네, 거기 있을 때는 잘못 샀는 건 못 느꼈겠지.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잘못 샀다고 느끼는 네네. 거지. 계속 빠지니까 살 수도 네. 없더라고요. 네. 자, 뭐 철강 쪽 뭐 어렵다 하기는 좀 어려운 건 맞는데 한번 기다리죠. 반등은 좀 기다리고 여기서 자를 건 아니고요. 뭐 재무적으로도 네네. 크게 뭐 리스크를 보인 상황은 아닌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철강 쪽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워낙 갑자기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라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유지하는 부분보다는 점점 이제 약간씩 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요. 한번 올라오면은 줄여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홀딩하세요. 괜찮으니까 홀딩하시고 한 4,500원까지 그때 거기까지는 기다리세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 안 정도면 팔아도 돼요.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거기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른 기회가 또 와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아니에요. 내 비중의 10% 정도가 손해를 본다거나 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야. 근데 네.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걸로 돈 잃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아까워서 그런 거야. 아까워서. 전부 다 아까워서 네. 멘탈이 자꾸 그 아까운 거에 쫓겨다니는 거지. 이게 내 인생에 뭐 어떤 크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돈이 있다가 좀 줄고 돈이 안 벌리고 이러면 그 내가 이걸 쓰려고 하면 좀 아깝고 이렇잖아요. 그죠? 소비하고 똑같은 느낌인데 자꾸 내 돈이 주는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근데 내 전체 비중이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또 기회 또 어때 잃은 것도 있지만 버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4,400원까지 올라올 거니까 거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후에 한번 연락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조금 낮은 잡소리도 있긴 있어서 네.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기다리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저희 다른 세 분의 멘토님들이 뭐 경기권 쪽하고 천안에서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가셔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또 온라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가셔가지고 얼굴을 마주보고 또 궁금한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일정 잡혀져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첫 번째 종목 25,500원 대덕전자 비중 7%네요. 자, 대덕전자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역시 IT 쪽에 대한 기대치는 1월은 아니고요. 한 2월 정도쯤이면 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뭐 단기적으로 아주 짧겠지만 5일선 한번 깨고 5일선 다시 회복하는 흐름성이 좀 다시 나와준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간다라고 하면요. 한 21,500원 위쪽으로만 안착을 하면요. 이 PCB 쪽 관련된 부분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이 PCB 쪽에 관련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업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3당 경기의 흐름을 봐도 그렇지만 중국의 수요 회복이라든지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 쪽 관련된 회복에서 포함되는 게 뭐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 포함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제품 쪽에 포함되는 이 기판의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시장 지수의 영향을 받고 세 번의 계단식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 말에 이렇게 세 번 떨어지긴 했지만요.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오히려 가격대로 이 저점 구간을 한 번 더 위협해 온다라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는 시간적인 부분, 한 번쯤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 내가 장기 투자로 가겠다라고 하면 역배열 상태, 그 이평이 역으로 꺾고 있는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확인해 주는 건 역시 정배열 상태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쪽에 IT 부품 쪽이니까요. 한 1월 달엔 좀 지켜보셨다가 2월 달에 사이클이 오면은 저는 그때쯤일 것 같은데 그때쯤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낮더라도요. 저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쪽 상단 가격도 딱히 제시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업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유효하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유효하다라고 봐서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이네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자, 광동제약 매수가 6,450원이고요. 비중은 40%. 비중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뭐 코로나 때 이후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자꾸 위쪽으로 끌고 있는 흐름이네요. 매집은 매집인데 떨어지는 매집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8월달, 10월달 했는데 올 초도 조금 약간 떨어뜨렸다가 이거는 한 1분기 정도 지나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서는 갑작스럽게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팔아야겠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한 7,000원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 1분기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시간적인 텀은 3개월 잡았지만 뭐 하루 만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뭐 리스크는 크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긁으면서 계속 위쪽에 대한 물량을 자꾸 흔드는 상태로 보여지니까요. 이건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 하셔가지고요. 한 3개월 정도 보시면서 그 중간에 뭐 욕심 안 내고 한 7,000원짜리에 그냥 매도를 매일 걸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7,0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연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프라이즈. 네, 매수가 비중은요? 9,550원에 10%요. 9,550원에 10%요? 네.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샀는데 네. 계속 빠졌다가 오늘 조금 올라오는데 네. 이거를 매수가까지 오면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들고 가도 될는지.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길게는 아니고 단기에 한번 만들어주면은 좀 짧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작년에는 순이익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나이키 브랜드 알잖아요. 거기에 얘는 뭐 약간 액세서리 쪽이긴 하지만 뭐 의류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는 실적으로 연말에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었는데 얘도 그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도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은 작년에 뭐 일시적인 순이익이 좀 뭐 내용적으로 좀 있어서 빠졌겠지만 올해는 영업이익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하니까요. 작년만 재작년이죠. 재작년이 좀 안 좋았던 거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1년대 좀 안 좋았고 2022년대는 좀 회복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빠져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홀딩하세요. 홀딩하시고 네. 한 11,000원대까지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괜찮아요. 올라올 거예요. 의류 쪽에 배당락 있을 때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같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반등 줄 것 같아요. 홀딩 하시고요. 시간은 역시 1분기 정도 좀 지나야 되겠지만 11,000원 정도 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셨다가 그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네. 더 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안 사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LG 생활건강 70만 1,000원에 5%거든요.
70만 5천 원에 5%요? 아니 70만 1,000원. 70만 1천 원? 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네. 이거 매수할 적에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제가. 네. 그걸 싹 정리해서 일로 100%를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네. 막 이것저것 신경 쓰기 막 그냥 막 그랬더니 증권회사 직원이 펄쩍 뛰면서 요거만 그냥 해라고. 네. 그래서 요거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냥 일로 한쪽으로 그냥 모를까 하고. 네.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요. 네. 뭐 100% 샀어요. 네.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실지 준비를 다 하셨어요? 기다려야죠, 뭐. 오를 그냥 때까지. 마냥 그냥 내놓고 그냥 아니, 냅둔다? 중국이 뭐 관광을 이제 푼다 그래서 뭐 중국이 풀었는데 LG생활건강이 네. 중국에서 입지가 좁아지면 어떡할 건데요?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뭐 안 올라오겠지.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100% 네. 사요 그래? 뭐 시간은 언제 수익 실현할지도 모르는데 왜 100%를 삽니까? 그건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딴 것들도 다 그냥 별로 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욱해서. 지금 내가 아, 다른 거 욱해서. 꼴도 그럴 보기 수도 싫으니까 있어요. 네. 꼴도 네, 보기 맞아요. 싫으니까 욱해서 그런 거예요. 욱해서. 맞아요. 그럼 예. 그거 욱해서 내가 그냥 짜증나고 욱해서 그냥 다 A씨 치워 하고 예. 그냥 난 이게 좋아 하고 갔는데 예. 걔가 나한테 예, 상처 맞아요. 주면은 얘가 더 미워지겠지. 그죠? 그렇죠. 예, 그 투자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목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산을 예. 가지고 내가 사업하듯이 이렇게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되지. 뭐 예. 100% 여기 사놓고 그냥 던져놓으면 알아서 가겠지.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죠? 사업하는 것도 예.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품목을 잘 골라서 그냥 장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좋은 품목을 예. 골라서 내가 싸게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그렇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욱해서 예.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지금 예. 들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투자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 에이 봐 했는데 나중에 가면 다 잃어요. 예, 예.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하지 게 한 마세요. 2년 정도씩 다 된 거거든요. 근데 2년씩 됐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다 예. 내려왔는 거 맞아요. 근데 네, 그것들이 예.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조금씩 만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줄이면 되죠. 얘가 오르면은 다른 것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같이 마시고 그런 네. 결정을 하지 마세요. 좀 더 예. 긴 시간을 생각하셔도 돼요. 한 3개월 네. 정도 충분히 아. 생각하고 하나씩 해나가셔야 네. 되지 한 번에 그런 네. 결정하면은 절대 투자 성공할 네. 수 없습니다. 그 그래서 너무 저는 오랜 세월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하나하나씩 가야 되지 급하게 생각하지 네.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네, 답변 네. 다 드리려면 1시간 동안 저하고 계속 얘기해야 맞아요.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은 네.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네, 일단 네. LG생활건강은 5% 네. 정도니까 그냥 네. 5% 들고 가세요. 들고 요거만 가시고 들고 가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LG생활건강이 좀 내려오는데 그러면 네. 나는 좀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걸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 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반등 네.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해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일단 LG생활건강 5%는 그냥 홀딩하시고요. 기간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쭉 가져가신다는 생각으로 가셨다가 하반기 네. 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이드로 리튬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느 종목이요? 하이드로 리튬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26,5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30%요? 네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요, 예, 저 기간은 좀 오래됐는데요. 네.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한번 좀 사놨긴 사놨는데 이게 어떤가 해서 차트 안 보시죠? 너무 급등주라서 좀 그게 불안한 것 같았어요. 불안하죠. 근데 뭐하러 네네네.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뭐 거래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 계속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네네. 그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많은 돈이 몰려 있는데 기술적으로 내가 이 기업들을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없냐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네. 내가 들고 10,000원이 네네. 돼도 불안하지 않는 내가 네네.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네네. 저는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은 현재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후에 대한 네네. 성장의 기대감이 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고 30%라는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는 이 상황에 가격대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불안해한다. 이게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럼 매도하는 게 맞겠죠. 얘가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하고 예, 예. 비중은요? 19,000원에 10%입니다. 19,000원에 10%요? 예, 예. 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계속, 다른 것은 그래도 변동이 있든가 어쩌든가 하는데 전혀 거기서 궁금하거든요. 더 사서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매수가니까 더 사지 말고요. 예, 예. 어차피 내 투자의 시작은 10%고 10%에서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려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더 살려고는 했었습니다. 더 빠지면. 그럼 빠지면은 예.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빠졌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예. 살 위치는 아니네요. 그죠? 난 빠지면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 10%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르면은 그냥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왔으니까 관련나 보다 해서 더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이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 시스템이 느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시간적으로 뭔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비 쪽이잖아요. 그죠? 아, 네, 장비 쪽인데 쪽이었어요. 업황이 예, 예. 좋지 않은데 중국 향도 좀 있기도 한데 중국이 예. 반도체에 조금 답답한 흐름을 갖죠.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예, 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 지원한다. 뭐 아직 소문이긴 한데 어제 나왔던 소문이긴 한데 그 지원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아직도 그게 결정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장비 쪽에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일회성 납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진되는 예. 물품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아, 부분들이 예.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격도 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거는 10%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가 좋았죠, 그죠? IT 반도체가 예, 예. 좋으니까 올라왔잖아요. 떨어지긴 했지만 같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럼 예. 얘는 결국 반도체 전체적으로 대장주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주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밑에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상승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팔더라도 예. 한 21,000원대 위쪽에서 기다리셨다가 다른 반도체 대장주 움직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뭐 OLED 쪽도 좋고요. 결국 예. 삼성전자 움직임에 좀 초점을 많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감사해요. 예, 네, 예. 21,000원대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제주은행 제주은행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에 40%요. 1,800원에 40%요? 네네. 뭐 일단은 수익 중이니까 뭐 생각할 건 없는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약간 얘는 해지라는 게 우리 시장이 안 좋고 뭐 경기 침체 우려 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온다 했을 때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하니까 얘는 변동성이 내려왔다가 위로 방향을 잡으면은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폭이 계속 위에서 이제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 매집을 해놓고 이슈 때마다 들었다 놨다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이 좀 눌린다. 그리고 시장에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고 뭐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또 상황에서 시장이 또 침체하고 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내용 받으면 또 한번 반등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같이 시세가 나와주면은 수익을 또 챙기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40% 비중에 현재 제주은행의 이 시세 구간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이 몸통 안에서 기준 안에서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수익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도요. 네, 1,800원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7% 가까이 이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것도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봅니다. 위쪽으로 더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한다. 내가 7% 수익이라는 안전마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짧게 눌렸을 때 사서 반등 주면 팔고 횟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수익 실현을 비중 40% 같으면 단기로도 이 비중이 충분한 7% 수익에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11,500원에 비중 10%입니다. 11,500원에 비중 10%요? 네.
이거 계속 떨어지네요. 반등 때 팔려고 그냥 기다리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오늘 네, 이게 이래서 재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막 많이 움직인 건 알고 계신가요?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네. 네,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다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했던 게 이유가 천연가스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이 어떻게 됐죠?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궜는데 유럽이 추워야 되는데 따뜻하대요. 네, 그 천연가스 소비도 줄고 그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다. 얘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겠죠. 악재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힘을 못 쓰겠죠. 사고자 하는 심리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가 소멸돼서 내려간 하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멈추고 갑자기 또 재료가 불거돼서 올라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매수가 그래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재료적인 소멸했는데 이 다시 재료적인 부각이 나올 거는 실제 전쟁 끝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줄 때 한 10,000원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옮기시는 게 어떨까. 이미 시세도 많이 나왔고요. 그 2차, 3차 시세는 시간이 한참 걸려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부족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한 9,800원, 900원 정도에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NF. LNF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만 원에 20%요. 17만 원에 20%. 17만 원에 20%요. 예, 네, 언제 샀어요? 작년 12월 달에요. 작년 12월 달이요. 예, 뭐 지금 그 가격대에서 맴돌고 있네요. 자, 2차 전지 저는 가져갈 장기 투자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듣고 계세요? 예, 네, 저는 이거는 아래로 꺾이면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아직 제가 봤을 때 조정 어떤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왔겠지만 저는 12월 말에 만든 이 저점을 깨는 거는 오히려 다시 싸게 밑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매수가에서 그래 멀지 않는 영역이니까 싸게 샀잖아요, 그죠? 엄청 네. 싸게 샀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멀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애초에 진짜 여기서 매수가 이탈 안 해야 돼요, 얘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13만 원대까지 한번 크게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매수가 이탈 시 손절하시고요. 아닌 이상 들고 계셨다가 역시 박스 형태로 움직이는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20만 원에는 익절하는 쪽으로 단기 공략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20만 원까지 갑니까요? 그러니까 손절가 지키고 기다리면 20만 원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절가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화솔루션이고요. 하나 솔루션이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42,500원에 20% 조금 넘습니다. 42,500원이요? 예, 네. 이것도 최근에 샀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게 뭐 유상증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이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지지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흔히 네. 얘기하면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쌍고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 쌍고점이 나오면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 쌍고점이 만들어질 때 중간에 있는 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 이렇게 쌍고점 예, 만드는데 조정 주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공간이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져야 이제 쌍고점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더 위쪽으로 가는 시세가 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탈해낸 거잖아요. 근데 이탈한 걸 예. 산 거죠, 그죠?
예. 사는 건데 저는 이 싼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또 더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게 위쪽으로 올라갔던 이 두 번의 흐름이 밑에서 똑같이 이 기간 동안의 박스가 밑에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 앞에 것도 맞춰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로 가격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대로 있으니까 그 비중이 20%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저는 하단이 한 39,000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한 38,000원대나 좀 깊게는 36,000원대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와야 좀 지지가 좀 단단한 위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하락 여력이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V자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단기간에 회복을 해서 올라와 주면요. 매수가에서 낼름 정리해버리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매수가만 오면은 정리는 하고 싶은데. 네, 안 오죠. 그죠? 한 보름 이상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꼴랑 3일 됐잖아요. 그렇죠? 예? 3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42,600원 같은 500원 같으면 3일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산 거는 그런데 계속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걸 건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밀리길래 이제 한 3일 전에 1월 1일인가 2일 날인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확한 하락 가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걸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반등을 매수가까지 준다라면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6,500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테니까 일단 매수가에서 일시적으로 반등 줄 때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KTNG 84,000원에 10% 비중이거든요. 84,000원에 10% 비중이요? 네. 수익 안 챙기고 뭐 하셨어요? 그러네. 네. 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줬는데. 그쵸?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트 볼 줄 아세요?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차트 공부했는데 막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차트에 뭐 한 40, 이동평균선 중에 뭐 제가 기준 보다 한 41선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한 달에 한 20일 거래 정도 되거든요. 그냥 2달 정도의 어떤 평균치가 얘가 상승했던 게 한 2달 반, 3개월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흐름을 위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은 내가 샀는 위치가 아래쪽에 이런 데서 샀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강하게 계속 쉬지 않고 올랐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 번은 조정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조정을 줄 때 내가 위쪽 수익을 봤던 걸 잃지 않으려면 팔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내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이동평균선의 기준 하나 정해놓고 내가 수익 중인데 얘 이탈하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으면 이런 멍하니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지.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받으려고. 다시 오르게 하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어디 오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연말에 배당락 효과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배당에 대한 효과 다 주고 수익까지 다 내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반등 또 나올 거니까요. 배당락 있었던 92,000원, 뭐 KTNG 전혀 리스크 없어요. 근데 다만 이익을 좀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단가까지 왔기 때문에 뭐 아깝다라고 아깝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비중 한 5% 정도는 짧은 수익이라도 좀 챙겨두세요. 그래서 5% 정도는 이익 챙겨두시고요. 나머지는 반등 줄 때 한 92,000원, 93,000원대에서 정리하셔가지고요. 배당하고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많은 분 상담 도와드린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좀 짧게 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성공 투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